바로 이렇게 여기 발이 있다. 발이 있어. 그러고서 여기는 이렇게 실이 있어. 그러고서 또 여기에 또 발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몰래결문이 이제 이건 덜이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해서 여기 발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자손에 이어지는 뒤에 후손을 의미하는 거지.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 요 자만 이렇게 썼을 때 이 자만 뭔 자라고 해요? 네? 천천히 걸을 숫자예요. 근데 요렇게 쓰면 뭔 자라고 해요? 뒤져올 치자가 되죠.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이하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인데 어머니 부수 214부수에 보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자전의 글자는 거의 다 이 두 자를 혼동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울자를 쓸 때에는 여기가 반드시 나가야 돼. 그런데 지금 활자에 보면 이렇게 그냥 쓴 글자들이 많이 있죠. 또 어느 자가 맞죠? 반드시 여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활자에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자에 명암 찍어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 한자에서 뒤져올 치자와 이 숫자를 구별 못하는데 밑에 올 때는 전부 거의 다 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각각 이럴 때는 나가지 말고 뒤져올 치자를 위에 쓸 때는 이자를 써야 돼요. 밑에 올 때는 이자를 써야 돼요. 요거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활자도 구별이 안 돼 있다. 왜? 활자도 사람이 주장하니까 사람이 문자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다음에 그 16번에 보면은 가운데 그 입구자처럼 생긴 게 뭐냐? 그게 바로 성이에요. 성의 발이 네 군데 있죠?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거야. 그 발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람이 호위병이 지키는 것이. 그러다가 나중에 발이 복잡하니까 두 개만 아래 위에만 나가. 그 아래 위에만 놔둔 글자가 바로 뭔 자를 변했어요? 이게 뭔데? 지금은 가죽 위자지만은 원래는 배울 위자예요.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뜻은 훨씬 후대에 전이 돼버린 것이. 배울 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죽이라는 뜻으로 가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성에는 또 밖에다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육서로 볼 때 뭐에 해당돼요? 형성에 해당돼요. 외우는 건 밖에 해놓고 안에다 위라는 놈이 들어있어 위로 이렇게 자역이 변했다. 그러나 이자는 누증자 후기자다. 이자의 원자는 이자다. 근데 나중에 와서 이자가 또 변형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는데 이자나 지금은 같이 또 쓰고 있단 말이야. 호위한다고 할 때 이자를 쓰지 않고 이자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그 17번에 보면은 17번에 그 글자의 자형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가잖아. 그러고서 지금 여기에 깃털을 든 그 놀이를 두 개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막 춤을 추는 걸 그린 거예요. 춤을 추는 걸 그렸는데 이 글자가 나중에 뭘로 변했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이게 원래 춤춘다는 글자인데 그러면 없다는 뜻으로 가. 왜 없다는 뜻으로 갔냐? 남녀노소 춤출 때는 구별이 있는 거야. 없다는 뜻으로 가버려. 그 없다는 뜻으로 갔으니까 춤춘다는 글자가 또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래의 형태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양쪽으로 어근올 천자를 해가지고 요것만 해도 글자가 되는 게 원래. 그래서 춤출 문자가 후기자. 이자의 후기자가
원래는 이게 춘천문자. 그 한자에 자의가 변형되는데 그냥 엉터리로 변형이 되질 않아요. 반드시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는 뜻을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8번에 보리맥잔 설명했죠? 네, 우리 보리맥잔 밑에 저녁 석자가 아니라 그게 바로 발이다. 보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밟아주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19번에 보면은 거기 배가 있고 배 위에 뭐가 있어요? 발이 있죠? 그 자가 변해가지고 뭔 자가 됐어? 앞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 앞에 발이 있으니까 지금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앞전자로 변형이 됐다. 앞전자. 그러니까 사실 그 앞전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앞전자 쓰는데 원래 요것은 뭐가 변형된 거예요? 거기에 글자를 보거든요. 배 형태가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자를 쓸 때에 여기에 이렇게 써요. 여기 달을자 써도 안 되고 또는 육다루를 써도 안 되고 이렇게 배주자를 붓수로 쓸 때에는 이렇게 양쪽에 붙지 않고 획이 빗겨서 튀겨야 이게 배주자의 붓수자. 배주자.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은 그 사슴녹자를 보면 사슴녹자를 보면 이걸 보고서 지금 사슴 같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쭉 소급해 올라가면은 별거 아니라 각골문에서 보면 사슴은 눈이 아주 크고 선해. 그러니까 눈을 그 강조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뿔을 이렇게 그려 놓고 또 여기 그 발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변형된 걸 보면 어느 게 발이에요? 요게 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두 발이 와서 붙어있다. 그리고 요거는 눈이 있고 요거는 눈이 있고. 그리고 사슴을 가까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 그 사슴의 눈을 보면 굉장히 선하다. 굉장히 선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자를 우리 무슨 자라 그러죠? 고울려.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우리 조상 원나라 사람들은 곱다라는 추상을 형상화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와 같이 해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글자를 자세히 보면은 뭐가 변했어요? 사슴에서 뭐가 변한 거예요? 뿔이 변한 거예요. 뿔. 가로 속에 있죠? 또 사슴 중에 아주 뿔이 아름다운 것을 곱다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이 사슴과 관계되는 글자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냥을 가서 사슴을 만나면 그걸 복이. 그래서 원래는 사냥을 가서 사슴을 만났다 하는 데서 사슴을 봤다 하는 데서 이게 복록 녹자예요 원래. 그런데 이 녹자를 좀 더 간략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날은 녹자로 표현한 것이. 그러나 원래는 이제 사냥을 가서 사슴을 봤다. 그런데 사냥을 가서 호랑이를 만나면 그게 화해. 호랑이한테는 물려 죽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자가 더 쉽게 쓰려고 재와 화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글자는 사슴을 보는 거고 호랑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독이고 이건 화다. 그 다음에 아시아
한자를 아시면 한자 실력이 대단하시나? 멧돼지 칠자예요. 멧돼지 칠자라고. 멧돼지 칠자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 돼지를 이렇게 이게 바로 무슨 자가 됐다죠? 이렇게 돼지 시자가 됐다죠. 근데 이 돼지 시자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화살을 한자가 이렇게 되는 이 화살 시자가 여기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 짐승 가운데 멧돼지만은 반드시 뭘로 잡아야 돼? 화살로 잡아야지 손으로 가서 움켜 잡을 수가 없어요. 워낙 이놈이 저돌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저돌이라는 말 쓰잖아요. 저돌. 저 사람이 아주 저돌적이야 그랬을 때 저돌이라는 건 멧돼지가 달려드는 게 저돌이야. 그러니까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짐승 반드시 활로 잡아야 되는데 활로 잡아도 아주 정통으로 맞추지 않고 어디 빗 맞으면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수꾼이 멧돼지 잡을 때는 굉장히 정조준으로 했었어요. 이 멧돼지 채자니까 지금 어느 게 발휘해야 됩니까? 요것이 발휘. 요거는 뭐? 발휘. 그래서 여기 화살시자가 된다. 근데 또 새 중에 화살로 잡아야 하는 새가 있다. 이거 뭔데? 꽁, 진짜. 왜? 꽁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닭처럼 가서 붙들지 못해. 왜 여기 화살이 붙들지? 그래서 우리가 꽁 새끼를 뭐라 하죠? 꽁병아리 같다 그러지. 저 사람이 꽁병아리 같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아주 빠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닭병아리야 뭐 그냥 잡아주면 꽁병아리는 손으로 못 잡아. 아주 빠르다. 그래서 빠른 이것을 얘기할 때 꽁병아리. 그 다음에 그 21번에 보세요. 21번에 보면은 그 토끼 토자죠. 그러니까 토끼 토자의 오늘날 자형을 보면 이게 정자인데 토끼 토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써야 정자. 그러니까 여기를 둘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이렇게 나눠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 쓴다. 이자가 정자. 근데 그 토자에서 보면 무엇이 발이에요? 요게 발이다. 여기 발이고 여기 발은 뭐예요? 꼬리라. 토끼 꼬리. 여기 토끼 꼬리를 빼놓으면은 뭔지 알아요? 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2번에 새를 보게 되면은 그 새의 형태를 쭉 그려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글자로 찍혀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발이다. 발이기는. 그 다음에 그 23번에 보면은 경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경사스럽다고 할 때 이 경사 추상화니 형상화하는데 어떻게 했냐를 잘 봐야 돼요. 거기 보게 되면은 사슴이 있죠. 거기 사슴을 그리고 가운데다가 뭘 그렸는 거니 본래는 이렇게 사슴의 무늬를 그린 거예요. 가운데. 그 사슴의 무늬가 변형이 돼가지고 오늘날은 잘못 써서 이렇게 마음심자를 쓰는데 원래는 여기가 그럴 문자가 되어 있는 것이 사슴의 문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인 거니? 상대방의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사슴의 그 무늬가 아주 좋은 가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시골에 잔치가 벌어지면 되게 부조를 가져가죠. 옷감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뭐 모근에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옛날에는 사슴의 가죽 가운데 무늬가 가장 아름다운 가죽을 가져가서 선사했다. 그게 바로 경사야. 경사.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병사라고 하는 걸 형상화할 때 대단히 어려운데 그 당시 생활상이 다 나타나 있어요. 사슴가족이 이렇게 없죠. 그 다음에 그 24번에 보면은 사람이 머리에다가 깃털을 꽂고서 무엇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이자가 발알기자가 된 것입니다. 발알기자. 그러니까 그 발알기자의 밑에 두 점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발이라는 것이다. 발알기자. 그러나 지금 그 깃털을 꽂고서 신에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25번에 보면은 이번에 그 자는 원래는 능할 능자인데 이렇게 곰의 머리, 그 다음에 입을 벌린 것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몸뚱에서 그 다음 이렇게 발을 그린 거예요. 원래 이게 각골문에 이자가 곰의 글자인데 곰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렸는데 이자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입이 이리 오고 이게 머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날 능할 능자가 되는데 곰은 재를 잘 부리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는 뜻으로 가버리는 거지. 곰자가 재능이 있다는 뜻으로 가버리니까 곰이라는 글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원래 곰이라는 글자를 두고 여기다 늑점을 또 표시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발인데 사실은 여기 발이 있는데 또 발을 했으니까 못 씁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주 부린다는 뜻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모순 글자를 맨날 그 다음에 26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있다. 이 자가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진 사람인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 글자가 들어갔을 때 어질다는 뜻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아요. 저게 사람인 자인데 다른 글자에 반드시 밑에 쓰이기 때문에 밑사람인이라고 해요. 밑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형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인 자가 있고 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이것은 입이 아니라 머리예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걸 옛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가리 큰 놈이 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형제간에 싸우면 대가리 큰 놈이 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형이 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형의 대가리가 더 적은 사람도 있어요. 동생도. 그래도 형은 대가리 큰 놈으로 생각해요. 또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사실은 이자가 그대로 온 형자가 아니라 옛날 글자에 보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지금 신에게 비는 것이에요. 이때는 입이야. 여기서는 형에서는 머리지만 이건 입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자가 온 게 아니라 비축자에서는 신에게 비는 입이 여기 온 거예요. 이게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도 형자인지 아닌가의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다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빛광자를 보게 되면 이때도 이게 발인데 지금 여자가 불을 머리에다가 이고 신전에 들어가는 것을 그린 것이에요. 그리고 빛광자를 보죠. 빛광자를. 네, 3페이지. 103페이지. 거기 나오죠? 빛광자의 지금 여성이 그 머리에 불을 가지고 신 앞에 비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게 빛광자. 그 다음에 먼저 선자도 보면은 땅이 있고 그 위에 발이 있고 밑에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땅 위에 발이 있으니까 그 바로 자기 앞에 발자국이 있으니까 뭐예요? 앞에 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먼저 선자. 앞에 간 사람이 있다.
책에 다음 시간 나면 설명을 하겠지만은 맨 위에 그림에서 그 밑에가 은나라 각골문이 아니면 금문이에요. 주나라 때의 금문이고 그 밑에가 소전체, 진시황 때의 소전체, 그 밑에가 해서체,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그림에서 그 다음 글자가 이어지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화가가 그리면 잘 그리겠지만은 화가는 그림은 잘 그리지만 글자하고 연결돼서 그리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직접 다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그림 솜씨도 겸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발의 동작을 다 나타냈는데 내가 한자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손발의 동작에 해당되는 글자가 제일 많아요. 왜? 손과 팔의 동작이 바로 우리말의 표현이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자에 나타난다. 오늘 여기까지.